네, 한리와 언어 12주 2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0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0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류 초기 한류의 초기를 이끌어갔던 이 세 개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가 크게 빅히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런 세 개의 드라마들이 성공을 했다. 아니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분석을 통해서 왜 압도적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또 연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당시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 콘텐츠들을 누가 사서 본다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연 이들 세 개의 드라마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가? 역시 어떤 컨텐츠가 어떤 그런 이제 큰 인기를 얻으려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의 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던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자극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특수성, 특별하고 특이한 부분들이 또 동시에 존재해야 새로움이 또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축이 잘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한류 드라마에서 보이는 세계적 보편성으로는 가족과 사랑, 도덕심 이런 것들의 가치를 들고 한국적 특수성으로는 한국의 어떤 스타일과 연출력 좀 더 세련됐고 그러면서도 동양적인 정서, 고급스러운 영상. 사실은 이러한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어떤 영상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K-팝의 뮤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K-팝 스타들이 갖고 있는 속성도 보면은 예를 들면 멤버들끼리 거의 가족과 같이 또 그 다음에 이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류애적인 사랑이라든지 또 서구의 스타들과는 달리 윤리 도덕적이라든지 그러면서 뛰어난 스타일과 영상과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만드는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제작 기법들에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근본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K 컨텐츠의 역량의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쪽을 보면요. 대장금으로 인해 한류 드라마의 위상이 최정점에 달하였을 즈음 한국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서 해외 방송사들의 국제 담당 전문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 무렵부터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하는데 뭐야 쟤들 왜 저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있대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방송사 국제 담당자들은 러브 스토리가 대단히 매력적이다. 스토리가 좋다. 인간적 정서를 잘 묘사한다. 보편적 감성을 중시한다. 배우와 감독이 뛰어나다. 애정, 가족 등 아시아의 공통 정서를 잘 표현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2005년 1월 달에 특별 취재팀이 아시아 역사의 아픔을 녹인 한국 소프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응한 7명의 국제 전문가들, 영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물어본 거예요. 야, 요즘 최근에 2000년대 초반에 한류 콘텐츠가 지금 드라마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유럽권이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권 같이 비교적 비슷한 종류의 답을 했던 것이죠. 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경화시보에서는 한류 드라마의 중국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가지 요인 정도로 뽑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은 조금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들은 충분히 어떤 그런 변별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미국, 일본, 홍콩 드라마에서는 보지 못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요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했을 때 특수성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온 거죠.
뭐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경우는 여자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공주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소재는 뭐 음식을 다루다가 갑자기 또 의학 드라마로 되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흥행의 요소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동양적인 정서와 유교적인 사고방식, 친근한 인물 형상으로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2000대 초반에는 서구권을 넘나든 게 아니라 범아시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하면서도 막 배우들도 멋지고 잘생기고 세련된 영상이 있고 스토리도 특이하고 이런 것과 동시에 너무나 낯선 것들은 또 수용이 되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키스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배드신이나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잘할 때만 해도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친정어머니가 그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다가 그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도 선생님도 처음에 볼 때 조금 놀랬거든요. 혼전에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옛날 얘기다 그러지만 뭐 혼전 성관계를 되게 쉽게 이제 뭐 풀어나가고 사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새로운 어떤 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정 어머니 38년생이세요. 깜짝 놀라시고 처음엔 재밌다가 막 얘기가 지저분해 이러시면서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다. 이 시기에 2000년대 좀 더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공산 정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같은 대놓고 뭐 성적 묘사가 노골적이거나 이러면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숨어서 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한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하잖아요.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유튜브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잘 봤겠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단 한 번도 키스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서구인들이 오히려 그것이 특수성으로 야 키스신을 찍지 않고도 저렇게 사랑의 감정을 녹여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국 그 멜로드라마의 묘미가 그 말하자면 그 풋풋하고 아주 미묘한 감정들을 연애 초반에 사랑을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단계를 잘 묘사를 하는 편이라고 해요. 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드 같은 경우는 뭐 곧장 그냥 만난 날 뭐 키스하고 막 이런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창기에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동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장금의 여주인공, 대장금 같은 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대장금의 여주인공이 굉장히 막 뭐 결혼도 이 남자 저는 그러면은 그건 절대 수익조차도 안 됐을 거예요. 검열에 걸려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뭐 미국, 일본 등 선진 드라마의 상업적 요소에 대한 반작용.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저질이야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으나 뭐 그게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출연 배우들의 세련된 스타일, 수려한 용모, 뛰어난 촬영 기법에 의한 아름다운 영상미. 근데 이것도 물론 지금은 좀 더 그 영상 촬영이 대단해졌죠. SF도 잘 찍으니까 이 무렵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전 세계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주관적인 반면 그러니까 어떤 그 1, 2번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보편성과 특수성의 미묘한 줄타기에서 이 K 드라마가 뭔가 이 세 개의 드라마가 특히 뭔가 이렇게 어떤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류 드라마의 본격적 성장기인 대장금 이후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학술지에 중국에 실린 중국 내의 그 논문들의 근거에 보면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뭐 비슷비슷해요. 인본주의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다. 가정, 사랑.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최근에는 뭐 조금 뭐 이렇게 젊은이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같이 살지 않을 뿐 따로 살아도 뭐 부모와의 교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이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전속 탤런트라고 해가지고 KBS나 TBC 있던 시절에는 각 방송사가 전속 탤런트, 전속 개그맨 이렇게 뽑아요. 그럼 월급을 받아,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호봉 같은 게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출연료가 각각 다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리우드 스타나 뭐 우리나라 뭐 배우들은 그들보다는 못하다고 하지만 주연 배우가 가져가는 그 비용이 이제 출연료가 너무 크다 보니 제작부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을 쳐낸대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사랑이 뭐길래와 같은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출연자들도 너무 많아요. 출연자도 너무 많은데 최근의 드라마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엄마, 아빠 다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죠. 엄마만 나오거나 아빠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제작 환경이 그런 문제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분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근의 드라마에도 어떤 그런 가정이나 이런 사랑이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주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특히 한국 드라마는 가정윤리의 미를 바탕으로 뭐 불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불륜 드라마 같은 욕하면서 본다 그러지 칭찬하면서 본다고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드라마는 현대 글로벌 시대에 중국 드라마에 결핍된 두 가지를 충족시켜준다. 화려한 장면, 그 다음 가부장주의는 전통. 그러니까 화려한 장면과 그 다음 가부장주의는 굉장히 상반된 요소인데 그게 잘 녹여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있죠. 이런 부분은 가부장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교 문화의 계승이며 감정이 풍부하고 디테일은 진실하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스토리 중에 그 다음에 달콤한 사랑, 충성을 다하는 그런 순정, 한국 드라마의 가장 매혹적인 요소다.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보면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추구하는 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분석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유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중화주의,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유교 사성이 저렇게 다 녹아 있는 거야. 쟤네들이 드라마를 잘 만들지만 그 핵심은 우리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암암리의 그런 생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구자, 드라마 관계자들이 말하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에서의 성공 요인은 요약하면 유교적 전통, 인본주의, 사랑, 가족주의, 이렇게 이제 그들 연구자들이, 이건 주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드라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분석은 아마 좀 뭐랄까 판타지적이고 또 이제 주로 웹툰에 근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판타지적이고 좀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또 거기에 아주 재미있게 현실적으로 녹여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것이 유치하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문학적 상징 코드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한 이제 한만 내년 내후년까지 되면 최근에 이제 그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실 이제 한류에서 드라마가 약간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나가고는 있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의 이제 그 초창기 드라마들만큼 되게 이제 이름나는 성공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초기보다는 이제 많이 여기저기 팔려나갔지만 네, 이제 판매가 되었지만 그래서 아마 최근 드라마의 분위기, 뭐 특히 좀비물이 정말 많아졌죠. 네, 좀비는 미국 거였는데 네, 한국형 좀비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거기다가 킹덤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못 봤어야지. 네, 킹덤 같은 드라마에서는 사극과 좀비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뭔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 좀비를 보편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구 장르물의 전형성과 사극이라고 하는 동양의 어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를 모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실제 한국 고유의 가치이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히 한국에서만 발전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시아적이고 또 보편적인 뭐 여러분들 할리우드 영화는 마지막은 결국 가족이에요. 뭐 맨날 다들 이혼해서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다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든 엄마든 희생하는 다 가족주의 영화들이죠. 국가와 가족에 대한 똑같은 정서죠. 정서인데 정확히 말하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지만 현대 사회가 가족 해체 위기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나 혼자 산다. 그런데 왜 모이느냐? 유사가족 형태를 통해서 뭔가 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어떤 공동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욕구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컬처의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공동체 문화 유전자. 뭐 공동체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BTS가 인기가 있는 것도 멤버들끼리 너무나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팬들의 반응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정말 2명, 3명만 모이고 그룹이 해체할 때 보면 정말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사실 경쟁 관계니까요. 말이 팀이지 그 안에서 좀 더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성공하는 멤버와 그렇지 않은 멤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경쟁 사회와는 다른 이상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네, 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류 드라마의 등장. 한동안 시간이 좀 흘렀어요. 보다시피 거의 좀 그 사이에 뭐 소소하게 뭐 드라마들이 성공을 안 한 건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뭐 주몽이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는 이 드라마가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했지만 좀 뭐 그야말로 범아시아적인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시아를 넘어서서 뭐 그런 글로벌한 어떤 드라마의 영향력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2013년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등장은 이제 드디어 드라마는 이제 좀 한물 가는 거 아니야? 그냥 K-팝의 시대인가? 사실 이제 영화는 아직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20%의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20%라고 하면 보다시피 앞에 65%, 뭐 45%, 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대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때 이 무렵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그 TV라는 매체만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청률을 뭐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고, 요즘 뭐 이거 나온다면 크게 치잖아요.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청률에 대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 시청률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고, 또 이 정도 수치를 갖는 그런 드라마들은 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천송이가 입은 뭐 코트를 사려고 하는데 접속을 하기가 어렵네 어쩌네 해서, 네,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중국에서 핫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그래서 뭐 클릭 수가 1000만 회를 넘었니 뭐 이때부터 이제 여기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트윗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그래서 뭐 클릭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런 거를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음반도 이제 최근에는 뭐 스트리밍 수, 다운로드 수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앨범 판매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앨범 판매 수도 급감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수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별그대가 아주 이제 그야말로 한참 만에 그야말로 아시아권이 들썩들썩 할 만한 그런 대박 드라마가 됐고, 그리고 별그대는 본격적으로 소수 마니아층이지만 서구권에서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판타지물이잖아요. 판타지물이니까 대장금이라든지 또 사랑이 뭐길래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연가와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이제 또 이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발전하고 세련되고 이런 모습들이, 네. 그래서 한류 드라마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6쪽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침체 일로에서 오랜만에 한류 드라마 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장금 이후 중국에서는 크게 이제 한류 드라마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장금 여파가 끝난 2007년 중국 내 한국 드라마 소비는 2000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중국 젊은 층에서 영드나 미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요 무렵이 조금 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좋은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좋고 이런 때랐어요. 그래서 상속자들, 뭐 상속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대박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특히 또 자국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어서 한국은 과거처럼 방송 송출 방식의 드라마 수출은 힘든 상태고, 주로 인터넷 유통 방식의 드라마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영상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는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내려져 있죠. 그래서 한한령이 내려 있어서 거의 정말 이 K-팝이든 K-드라마든 중국은 시장으로서 이미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배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서구권에서 막 새롭게 시장이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타겟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할 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대중문화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속된 말로 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은 뭐 언제나 큰 시장이죠. 네. 수십억이 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중국에 와서 과거처럼 공연을 할 수도 없게 되고 콘서트도 열 수 없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됐고, 2010년 7월 고고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한다면 아예 보복 조치로 최근까지 거의 이제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군, 마치 대장금하고 비슷하게 광해군 일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문헌에 약간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UFO 기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불시착이라는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외계인이 400년 동안 살고 있고, 유명 그 좀 푼수떼기 여스타와 사랑을 다루면서 또 거기에 일단 스릴러도 들어가 있죠.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르물이죠. 멜로와 스릴러와 그다음에 SF적인,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판타지 드라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든 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됐어요. 2014년 중국 대륙은 온통 별에서 온 그대로 매료되었다라고 할 만큼 경이적인 드라마 조회수를 했고, 중국의 오죽하면 시진핑 총리가 자기가 젊었을 때, 시진핑 부인이 젊었을 때 김소연을 닮았다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토록 강력하게 중국을 강타한 이 별그대라는 한류 드라마는 앞에서 언급한 한류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꼽혔던 가족주의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전통문화 전통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새로운 드라마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8쪽으로 가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사무소에서 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이 드라마가 성공한 것은 선남선녀의 진정한 사랑을 틀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특수성이 조금 더 부각된 것이죠. 그래서 가을 동화처럼 눈물 바다를 만들지도 않고 대장금처럼 길지도 않은 몽환적이고 시대 초월적이고 도시적인 우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 개의 한류 드라마와 한 10년간의 갭이 있으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가 드라마에도 반영이 된 것이고, 별그대에서 온 성공의 요인을 한국 서사문화 전통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에서 찾기도 해요. 천송이는 춘향, 도민주는 이몽룡, 사랑을 통한 정체성의 합니까? 인격적 성숙을 분석한 성숙을 드러낸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도 이해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얘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3차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